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 서면의견서 제출해서 학교폭력 이제 가해 학생이고요. 학폭 아님 조치결정 성공 사례 한번 공유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친구하고 장난이나 갈등도 요즘 보호자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늡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사례 중심으로 학교 폭력의 성립 요건, 판단 기준, 그리고 보호자님들께서 알아야 할 대응 방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번 사건은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이제 학급이 변하고 이제 학년이 변하면 이제 옛날부터 친했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하고 오랫동안 친했는데 다른 친구가 또 내가 아닌 다른 친구와 친해지면서 저 친구가 나를 따돌림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전에 그 B라는 친구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B라는 친구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더 친하게 되고 A라는 친구는 계속 그 물에 끼려고 하고 B라는 친구는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에서는 이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계속 이제 주위에 그 친구 또래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해 학생 이제 B라는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의뢰하신 보호자님 자녀분인데, 야 너 왜 이래, 혹시 왜 이래 산만해, 너 정신병 있냐, 이러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A라는 친구가 그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B라는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에도 놀러 가고 서로 그런 언행을 했고 장난도 주고받았고, 그리고 B라는 친구도 그 말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당 발언 이후에 즉시 가서 A라는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며칠 뒤에도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A라는 학생도 괜찮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지냈다가 이제 A라는 친구가 결국은 이제 따돌림, 언어 폭력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한 겁니다. 모든 학교 폭력 사건의 중점은 그거죠.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장난이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언어 표현이나 감정 표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대책 심의에서는 이런 것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폭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법 3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됩니다. 뭐 대전지방법원, 제가 이거를 이제 제출하면서 그때 인용했던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생 간의 갈등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침입적 행정 처분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폭이 제가 이렇게 냈어요. 심각성 측면에서는 이제 폭언, 언어 폭력으로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지속성 역시 단발적으로 한 번 정도 이루어졌던 것뿐이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기 힘들다. 고의성 역시 즉시 사과가 이루어졌고 학생이 저희 의뢰하신 보호자님 자녀가 그 친구를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 단지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드니까 장난 삼아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반성의 정도도 사건이 발생한 그 즉시 사과를 했고 그 며칠 뒤에도 수차례 사과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학교 폭력으로 보기 조금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학폭위 조치 결정은 이제는 사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입 입시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학생이 자녀분이 이제 교대를 진학하려고 한다. 그럼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명문대라는 인서울에 있는 스카이 이런 데 진학하려고 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가해학생, 이제 저희 의뢰하셨던 보호자님은 학교폭력 아님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네. 신고를 받으면 어쨌든 이게 사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티켓을 받아도 사실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데,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신고를 당해서 그것도 뭐 명백하게 때린 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했다니, 보호자님 또 두 달 동안 계속 마음을 졸이신 거예요. 눈 뜨면 생각나고, 기운 없어 보이는 아이가 기운 없어 보이면 그것 때문인가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옛날처럼 이제 아이들끼리 뭐 불러놓고 뭐 사과해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님들 감정 싸움까지 이어되고 법적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학교 폭력 전문 행정사인 승무와 함께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번 사건도 뭐 잘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심리학 석사학위가 있고 뭐 수사기관 출신 공무원 경력직이다 보니까 뭐 모든 학교 폭력 업무는 제가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